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이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력 대비 승점을 확실하게 따오는 능력치가 좋지는 않은 편이다. 이유는 공수 전환으로 빠르게 슈팅으로 어어지는 면모가 좋기는 해도 이 정확도가 다소 딸리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 그래도 쇼난이나 사간도스 같이 어느 정도 공격성을 띠는 팀을 상대로는 상위 호환의 격을 보여주면서 다득점 차이의 경기와 승리를 잘 챙기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타 역시 공격진의 누수가 아쉽다. 공을 달고 전진하면서 어느 정도 공격성을 띠는 편인데 상대 수비에 꾸준히 압박을 줄 수 있는 저메인의 이탈이 상당히 아쉬울 듯. 현재 주포로 나서는 페이소토도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저메인의 폭발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다. 그나마 히로시마를 상대로 웅크린다는 선택지가 있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는 아예 공격성을 포기하게 된다. 히로시마가 승리를 거둘 듯. 어느 정도 득점력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도 나쁘지 않지만 공수 전환의 속도를 필두로 상당히 슈팅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와타 같이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하는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에서도 나름 골을 쏟아 부어버리는 면모를 보인다. 이와타 입장에서는 주포 저메인의 공백도 신경 쓰인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후지에다 대 고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우는 후지에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대다. 특히 후지에다가 상대의 압박에 다소 전전긍긍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지난 시즌에도 어느 정도 고우를 공격력으로 타격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는 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고우의 공세에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 주도권을 어느 정도 쥔 상황에서도 득점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 아쉽다. 고우도 어느 정도 수비적인 약점은 있다. 전방의 균형이 맞추어져 이는 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래도 고우가 최근에는 미드필더들이나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가는 상황에서는 후지에다 상대로 전적이 상당히 괜찮았던 편이다. 공격성을 믿어보는 것도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고우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수비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소 부진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 다만 후지에다가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하기는 무리일 것이고 지난 시즌에도 고우의 플레이에 수비적으로 큰 난조를 드러낸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오이타 대 도쿠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이타의 플레이가 상당히 아쉽다. 물론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무승부가 너무 많은 모습. 어느 정도 공격진의 노련함을 필두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은 있는데 정작 이를 지키는 능력이 모자란 편이다. 현재 뎁스 자체가 얇아진 상황이라서 에너지 레벨을 꾸준하게 일정 수준으로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는 한 듯. 이를 커버하기에는 득점력도 리그 13위 수준으로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쿠시마도 공격성에서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다. 하지만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는 제법 있는 편. 그나마 구마모토나 지바 같은 닭공팀에게 뚫리는 편이지 오이타 수준의 팀을 상대로는 실점 커버 능력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와키를 상대로 결국 1골로 막아낸 것이 무승부로 이어지기도 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오이타가 골을 먼저 넣어도 이를 지키는 능력이 모자란 편. 오이타가 이를 화력으로 감당하기에도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도 하다. 물론 도쿠시마도 득점력에 대해서는 오이타와 큰 차이는 없고 그나마 중하위권 상대로 버티는 수비력이 괜찮은 편. 금일 네 번째 경기 가시마 대 요코하마 F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리노스를 상대로는 최근 상당히 약했던 편. 마리노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는 편인데 자기 진영에서의 플레이를 하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경우에 대한 수비적인 불안감이 없지는 않은 팀이다. 다만 가시마가 히로시마를 상대로 2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압박을 당한다고 해서 무력하게 당하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리노스의 플레이는 매우 공격적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4-1-2-3으로 무게중심을 매우 앞쪽으로 구축하는 면모를 보였다. 다만 이 상황에서 하타나카의 부상이 매우 신경 쓰이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 이 자원이 이탈한 이후로는 수비가 급격하게 불안해지는 면모가 강했기 때문 특히 상대가 역습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매우 떨어졌다. 최근 마리노스가 압박으로 가시마를 잘 상대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 하지만 하타나카의 이탈로 인해서 수비, 특히 역습에서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시마도 상대의 압박을 뚫지 못하는 전력의 팀은 아니다. 금일 5번째 경기 마치다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격적인 수비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 압박 라인이 높은 것이 공격에서도 주는 이득이 상당한 편. 텐백보다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시작 지점이 높아서 다른 팀들보다는 득점에서의 효율이 좋은 편이다. 니가타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압박과 역습이라는 플레이가 먹힐 가능성이 높은데 니가타의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점유 기반이기 때문 평균 점유율을 60%까지 늘리는 식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상대가 압박을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편임을 생각하면 니가타의 패스가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상황. 애초에 높은 점유율이 높은 라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가 기동성을 살리고 공세를 펼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높다. 마치다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마치다가 상성에서 꽤 앞서고 있는 모습. 공격적인 압박을 매개로 수비와 공격을 모두 해결하고 있다. 니가타의 빌드업은 전반적으로 짧은 패스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마치다의 강력한 중앙 압박을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뒷공간이 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금일 6번째 경기 쇼난 대 간바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난의 수비가 올 시즌에도 상당히 불안하다. 지난 시즌에도 수비로는 그다지 칭찬을 듣기 어려운 전력이기는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2-0으로 앞서던 매치가 3-2로 뒤집어지는 모습. 간바를 상대로는 기동성과 공세로 최근 3승 1무 1패로 좋은 편이기는 하다. 다만 간바의 원정 플레이가 상당히 보수적인데 이를 기동성 하나만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는 편이 좋겠다. 간바는 원정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편. 특히 공격 횟수가 리그 원정에서는 18위에 그치고 있다. 덕분에 하위권 팀에게 골을 기록하지 못해서 부진한 경우도 생각보다는 잦다. 다만 한 골을 기록했을 상황에서는 이를 잠가버리면서 신승양상을 이어가는 능력치는 여전히 상급의 모습. 쇼난의 수비를 한번 뚫고 나면 바로 수비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간바의 승리를 기대한다. 간바의 원정에서의 소극적인 플레이를 감안해야 하나 한 골을 기록하고 난 이후로 바로 수비적인 모드로 들어가는 양상을 생각해야 할 듯. 이 상황에서 간바가 상당히 지키는 능력치가 좋다는 점이 포인트다. 쇼난이 수비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올 시즌의 페이스도 그닥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